야, 이건 전임자가 다 그렇게 해놓고 간 건데, 내가 이거 풀어서 나도 가겠습니다. 야, 너 누구 편이냐?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이다. 한편으로는 집과 과열 양상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양쪽 시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가 물린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 매수 지수 자체도 100 자체를 다 넘어섰는 상황이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거래도 간혹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자,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집값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중에 이번 노영욱 내정자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재건축 안전지대 완화는 안 된다. 라고 딱 일침을 하셨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토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기대감으로 안전진단 전 재건축 단지가 다수 소재한 자치구 시장의 불안한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셨고요. 실거래 조사권 이양과 관련해서도 지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공시가격 결정권 관련해서도 이거 역시 동일 시세인데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하면 조세, 복지제도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 시장이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하고 지금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호재가 있으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역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호재들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시장의 안정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보면 부딪히는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끌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되려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지금 이거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 가지고는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안전진단 규제 강화 같은 부분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이제 내가 좀 힘을 쓰겠다. 네네. 보궐선거 이제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나에게 힘을 쉽게끔 권력을 주세요. 또는 내가 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하게끔 정부 니들이 좀 협조를 해줘.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실제로 뭐 제 공약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공약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 상반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등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목동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어디는 통과했고 어디는 안 했고 했는데 맞아요. 목동도 큰 판을 놓고 생각해서 목동에 뭐 한 단지만 재건축하고 뭐 이빨 듬성듬성 빠지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조화롭게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그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즉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니까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 쪽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 강화한 지 한 2년 됐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화하기 전 완화하던 수준으로라도 이 강화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너무 빡빡해. 어. 그 당시에도 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해주기 싫어서 강화해놓은 이런 부분 말고 조금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또 국토부 장관이 입장에서도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걸 그렇죠. 나보고 해주라고요? 지금은 못 해주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양쪽에서 조율하셔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이게 호재잖아요. 이 호재가 빨리 실현이 되어야 안정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호재에 대한 효과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니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데 반대 얘기도 사실 저는 풀어주면 분명히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확 올라갈 거야. 네. 그거를 딱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당장 뭐 보세요. 국토부 장관 몇 년 하시겠어요? 뭐 내년에 대선 있고 그렇죠.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연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임기 중에는 또 이거 쉽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의 안목을 보고 하는 장관 자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야, 이건 전임자가 다 그렇게 해놓고 간 건데, 내가 이거 풀어서 나도 가겠습니다. 야, 너 누구 편이냐? 야, 너, 국토부 장관 갔다 왔대. 야, 너 누구 편이냐? 그 얘기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결을 그렇게 달리하는 얘기를 하기는,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거를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힘들지 않나 싶고, 이제 실거래 조사권 이양이나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가격이, 아무튼, 이 뼈대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너무 안 맞거나. 그렇죠. 또는, 뭐 너무 사실 근래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온 거지. 뭐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별로 안 올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무 많이 막 올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유세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야 니들이 국토부 니들이 이거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좀 권한을 더 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토부가 일 잘하는지 서울시가 일 잘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놈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이건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많은 권한을 나에게 내놔라.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더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 같아요. 권력 싸움인 것 같아요. 힘 싸움하는 것 같은데. 권한을 이양해라. 굳이 힘싸움 하는데, 야, 내가 너 왜 주냐? 내가 뭘 주고, 야, 너만 주냐? 그러면 너 주면은 저기 뭐 경기도도 달라고 하고 다 달라고 할 건데, 그렇죠. 걔네를 어떻게 믿고 주냐? 이게 결국은 그런 거겠죠. 이게 국토부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임명직이잖아요. 근데 이 지자체 장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할 때 공약 뭐겠어? 재산세를 높여드리겠습니다는 놈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무조건 없겠다, 그러지? 보유세는 무조건 공시가격은 안정화시켜서 세금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뽑든, 부산시장을 뽑든 다 그 얘기지. 그렇지. 합리화하겠다. 합리화의 얘기의 기준이 뭐야?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이 얘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게 가면 갈수록.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이게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런 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자, 일단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와 다르게 지금 시장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추진도 역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본인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점, 이런 부분들 양쪽 살펴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까 참 궁금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근데 지난주에 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지금 재건축의 강남 재건축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음마라든가 잠실 네. 5단지라든가 이런 곳이 네. 이제 갈 거냐, 본격적으로 갈 거냐, 이제 이거 기대감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서울시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이제 올렸는데 맞아. 보류 네네. 반려 뭐 이런 네네. 거 나오면서 이 시장 바뀌었는데 이는 똑같네, 안 해주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지금 근데 이제 시장 하나 바뀐다고 나머지 하부 조직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게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네. 1년 안에 하겠다. 앞으로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4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좀 나뉘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 재편,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 정비사업,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형태로 조직이 바뀌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뭐 일단 큰 의지 자체는 이제까지 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엎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 가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서울시 안에 도심지 안에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신축 주택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물꼬를 트게끔 다시 이제 골을 내고 길을 파고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게 권력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지가 않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인내심이 약간은 진짜 아주 사소한 인내심이잖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날씨도 좋고 이제 또 오늘 밖에 차량이 많더라고요. 네, 다들 부모님한테 가시느라고 인사드리느라고 오늘 소장님도 가서 효도 하셔야죠. 네, 그 아시죠? 그 지갑은 두껍게, 참, 봉투는 두껍게 가셔야 되는 거. 네. 자. 그러네, 은행 들렀다가. 그럼요. 네, 그러셔야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출도 많으실 거고, 경제적으로도 빡빡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가족들 오랜만에 얼굴 좀 뵀을 때,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밖에 날씨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날씨에 대한 것도 같이 느껴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칼날을 품고 막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계절에 따른 어떤 여유로움도 같이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